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한의과대학 한의예과의 2023학년도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소개서 문항 양상을 정리하는 콘텐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한의예과는 독특한 비교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3년 동안 꾸준히 한의예과를 지망한 석 소장님이 표현을 빌리자면 성골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는데, 그 외에도 자연계열 학생 중 학년이 올라가면서 갑자기 한의예과에 관심이 생긴 경우, 또는 인문계열 학생 중 스카이 아래로는 원서를 접수하고 싶지 않은데 노려볼 수 있는 의치안 중 비교적 인문계열을 분리 모집하는 인원이 많은 한의예과에 지원하기로 마음을 먹은 경우의 학생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갑자기 한의예과에 관심이 생긴 경우라도 자기소개서로 흩어져 있는 여러 요소들을 잘 묶어내면 승산이 있기에 이번 콘텐츠를 통해 자기소개서 작성에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국내 12개 한의과대학 한의예과의 자기소개서 문항별 양상 정리 자료입니다. 기존의 의학계열 자기소개서 문항 콘텐츠와 마찬가지로 자기소개서를 활용하는 수시 학생부 종합 주요 전형에서의 자기소개서 문항을 취합한 자료이고, 전체 12개 한의대 중에서 가천대학교, 경희대학교,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원광대학교의 4개 학교만 자기소개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해방 이후 잔존한 의생들이 설립한 한의학 강습소인 동양의학관을 흡수 합병하며 시작한 가장 전통이 유구한 한의과대학교이자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유일한 한의과대학교여서 한의예과를 지망하는 수험생들에게 독보적인 인기를 자랑하는 경희대학교 한의예과의 경우 올해 자기소개서에 더 심혈을 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올해 학생부 종합 네오 르네상스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지역 균형 전형으로 인원이 대폭 넘어간 모집 단위가 인문계열의 한의예과, 자연계열 한의예과, 치의예과, 약학과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강점은 조금씩 달라도 어차피 최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하는 의치한약 계열에서 기존의 학생부 종합 네오 르네상스 전형으로 모집할 수 있었던 교과 성적 좋고 비교과가 준수한 학생들 중 수능 최저학력 기준까지 충족할 자신이 있는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 지역 균형 전형으로, 내신이 앞선 학생들보다는 부족할지라도 서류와 비교과가 매우 특출나고 면접에서 본인이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학생은 쿨하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까지 폐지할 테니 학생부 종합 네오 르네상스 전형으로 오라고 확실하게 구분하는 것이죠.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석 소장님께서 진행하신 2023학년도 경희대학교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를 보시면 알 수 있으니 이만 줄이도록 하고, 결론적으로 안 그래도 인기가 많은 경희대학교 한의예과에 자기소개서로 어필할 수 있는 문이 더 좁아진다는 것이니 학생부 종합 네오 르네상스 전형으로 지원하실 계획이 있다면 올해는 비교과뿐 아니라 자기소개서도 1단계 평가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문계열 학생들도 따로 모집하는 한의예과는 경희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원광대학교가 있는데,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하는 대학은 경희대학교, 원광대학교입니다. 다양한 한의예과, 한의학과의 교과목을 살펴보면 한자 원서를 강독하는 과목이나 한의학 전공에 유용한 중국어 능력을 배양하는 과목이 배치되어 있고, 이에 따라 사실 인문계열에서 한의예과의 학생부 종합전형에 합격하는 학생은 주로 외국어 고등학교의 학생들입니다. 중국어과 학생이라면 한자나 중의학을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을 것이기에 전공에 더 적합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으며, 중국어과 학생이 아니더라도 높은 어학 역량이나 국제 분야와 관련한 다양한 비교과는 한의학이 국제화가 논의되는 시점에서 하나의 무기로 활용할 수 있겠죠. 아무튼 한의예과에서 인문계열이 학생을 선발하는 이유는 이렇게 전공 과정에서 여러 한자를 접해야 해서도 있지만, 한의학에서는 사람이 몸을 기가 흐르는 순환체로 보고 음양오행과 같은 철학적인 관점에서 인체에 접근하기 때문에 인문사회적 소양이 풍부한 인문계열 학생들이 필요해서도 있습니다. 기존 다른 콘텐츠에서는 이 팀장이 보통 자연계열로 모집하는 의치한 약수에서 인문 단위로 모집하는 경우 인문계열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점이 있을 것이니 여기에 주목해서 서류를 만들라고 이야기했겠지만, 이 팀장이 솔루션을 진행한 경험을 돌아봤을 때 유독 문과에서 한의예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은 생활기록부에 한의학 그 자체나 시사 이슈에 대해서만 집중해 놓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번에는 기본적으로 의학 계열임을 잊지 말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한의과대학도 사람이 몸을 한의술로 치유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화학, 해부학 등의 과목을 모두 배우고, 본과로 진급하면 본격적으로 간계내과학, 부인과학, 비계내과학 등의 전공을 이수하며 각 질환과 원인 및 그 치료에 대해 한의학적으로 접근합니다. 따라서 인문계열 학생들도 예를 들어 생명과학 원 과목만 이수하였더라도 심화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독서 활동을 하면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의 교과 과정을 넘어선 탐구를 수행한 기록을 남기며, 여러분들이 생명과학 2 과목이나 미적분 과목을 이수한 이과 학생들처럼 한의예과, 한의학과의 전공 과정을 잘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12개 한의과대학이 자기소개서 3번 문항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원광
원광대학교를 제외한 가천대학교, 경희대학교,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에서 자기소개서를 활용하고 있으며 모두 지원 동기 및 학업 계획을 묻는 문항입니다. 사실 리치한 계열은 진학 이후 전문직 라이센스 취득과 보장된 미래 등으로 인해 인기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대학에 입학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세속적인 이유가 아니라 신입생으로서 희망과 포부가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전에 지역, 성장 배경 등에 대한 기재가 금지되지 않았을 때는 더더욱 한의사 가족이 영향을 받아 한의학을 꾸준히 접하며 한의학의 매력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었다거나 양방병원을 꾸준히 방문했는데도 호전되지 않아 한의원을 방문했더니 나아진 본인이나 주변인 사례를 들어 한의학에 호기심이 생겼다 하는 내용은 입학사정관들께서도 필요할 정도로 많이 보셨을 터이니 이 포스팅을 보시는 여러분들이라도 방금 말씀드린 뻔한 케이스는 지원 동기로 활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문항을 잘 보시면 한의학에 관심을 가진 계기만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한의학과에 지원한 이유와 진학 이후 진로에 대해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한의학과에 진학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싶은지에 포커스를 두고 문항을 서술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요양원 봉사를 하다 어르신들께서 소화불량이나 관절 통증 등을 호소하시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꼈는데 어르신들께서는 몸이 불편하시면 한의원을 주로 찾으시는 것을 관찰해서 한의사가 되고 싶었다는 내용을 담고 싶다면 이러한 계기는 초반에 짧게 적고 노인의학과 한의학을 연계해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 그리고 관절 통증 감소를 위해 더 효과적인 한의술을 연구하고 싶다는 내용을 심화하는 형태로 말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팀장이 최근 한의학계에서의 두 가지 이슈를 이야기할 테니 여러분들이 학생부나 자기소개서에 담으실 만한 문제의식이나 소재를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의학이 표준화, 과학화, 현대화입니다. 한의학을 의료로 인정하지 않으며 한의학 진료는 단순 플라시보 효과에 불과하다고 상당히 비판적인 관점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핵심 문제는 한의학에 대한 불신입니다. 한의사마다 진료나 처방이 달라서 일부 비양심적인 한의사로 인해 과잉 진료 등이 피해를 본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한약을 잘못 처방받아 심한 부작용을 겪는 등의 일이 사회 네트워크가 발달하며 더 빨리 전파되어 한의학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한의학계에서의 가장 큰 화제는 한의학이 표준화, 과학화 그리고 현대화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한의사의 임상적 경험이나 지혜에 의존했던 진료를 표준화하기 위해 전국의 한의과대학 및 한방병원이 한의표준 임상진료 지침을 개발하는 데 참여하고 있고 뜸 치료에 활용되는 무연뜸을 표준화하고 국제표준을 제작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되며 수많은 임상 데이터가 누적되었지만 이를 한 곳에 모으거나 공유하지 못해 통일성이 없었던 한의학을 표준화하려는 시도가 일어나는 중입니다. 그리고 성분이나 위험성, 인체의 영향력이 정식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약재도 많기 때문에 환자들이 불안을 해소하고 의사도 사상체질 개념과 함께 개인에 맞는 한약재를 처방하기 위해서는 한약에 대한 더 많은 이론적 연구가 필요하겠죠. 중국에서 중의학은 상당히 발전해 있는데 약을 만들 때는 현대적인 표준을 철저히 준수한다고 하니 중의학에서의 표준화 시스템을 탐구하고 우리나라 한의학 발전을 위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에 대해 고찰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의사라는 진로를 꿈꾸었지만 실질적으로 성적 때문에 한의학과에 지원하기 어려운 중위권 학생들은 한약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경희대학교 한약학과를 비롯한 다양한 한약 관련 학과라는 선택지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의학의 기본 이론에는 각 조직은 절대 독립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인간은 하나의 유기체로 작용한다는 정체관념과 이를 토대로 증거를 감별해 치료를 논한다는 변증론치가 있는데 한의술이나 한약재를 통한 치료 시 아픈 부위뿐 아니라 다른 부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기준으로 기록하고 평가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서양 의학에서의 진료와 한의학에서의 변증론치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한의학에 대해 생화학적이고 데이터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과학적인 서양 의학의 관점에서 동양 의학인 한의학을 해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표준화, 과학화, 현대화 과정에서 비과학적으로만 여겨져 간과되는 가치는 없을지 한의학의 본질적인 정체성은 무엇일지 여러분만의 가치관을 세워보시면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에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양한방 협진으로 양한방 협진이란 말 그대로 양의학과 한의학을 치료에 함께 적용하는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19를 완치했지만 현대 의학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후유증과 같은 문제로 인해 면역력 자체를 증가시키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면서 통합의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희대학교에서 선도적으로 이 양한방 협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는데 가천대학교, 원광대학교와 같이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이 같이 있는 종합대학교의 경우 양한방 협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의과대학 측에서는 응급실에서 한방 진료의 부작용을 겪는 환자들을 상당히 많이 보았다거나 한의학이 신뢰성에 의문을 품고 한의학 자체에 거부감이 있는 경우도 꽤 많기에 양한방 협진은 한의학계에서 조금 더 원하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양한방 협진을 실시한다면 한의학은 단순히 보안 통합의학에 활용되는 보조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은 아닐지 기존의 양의학에서 이미 치료 방법이 널리 알려져 있는 질환에 대해 한의학만이 치료 방법을 제안한다면 양한방 협진에서 이것이 받아들여질지 어떻게 한의학 치료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콘텐츠가 한의과대학을 지망하는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